2026년 1월 8일 오늘 G2G 바이오 주가가요. 무려 20% 넘게 급등하면서 시장의 모든 돈과 시선이 이 한 종목으로 그냥 다 쏠렸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움직임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현상의 진짜 이유가 뭔지 애널리스트의 시각에서 아주 깊숙이 한번 파고들어 보고요. 그리고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죠. 당장 내일 1월 9일 시장은 어떻게 될까? 네, 바로 그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급등 뒤에는 당연히 여러 요인이 얽혀있기 마련인데요. 일단 가장 직접적인 불씨가 된 표면적인 이유부터 살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표면적인 이유요? 네, 바로 다음 주로 다가온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저희가 보통 JPMHC라고 부르죠. 여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근데 JPMHC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건 사실 매년 1월이면 나오는 단골 소재잖아요. 참가하는 국내 바이오 기업도 한두 곳이 아닐 테고요. 다들 기술 이전 기대감을 이야기하는데 왜 시장은 유독 G2G 바이오에만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는 거죠? 정확한 지적이세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투자자들이 뭔가 다른 회사에서는 못 보는 걸 여기서 보고 있다는 걸까요? 네, 그냥 참가한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시장이 아주 구체적인 소식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바로 올해 빅파마 7곳의 공장 실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공장 실사요? 네, 이 바이오 업계에서 공장 실사라는 단어가 갖는 무게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게 그냥 공장 한번 둘러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이건 기술 이전이란 상업화 파트너십의 거의 마지막 관문, 최종 확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최종 확인 단계? 네, 그동안 서류나 데이터로만 보던 기술을 이걸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나? 이걸 글로벌 빅파마가 직접 자기들 눈으로 확인하러 온다는 뜻이거든요.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실사팀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계약이 사실상 최종 단계에 와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거의 계약서에 도장 찍기 직전의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열광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빅파마가 실사까지 하러 오게 만든 G2G 바이오의 기술, 그 본질을 들여다봐야겠습니다. 그 독보적인 플랫폼 기술이라고 하는 이노램프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이노램프 기술의 기본 개념은 약물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구, 저희가 미립구라고 부르는데요. 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미립구요? 네. 그리고 이 미립구가 몸속에서 서서히 분해되면서 약물을 한 달 이상 아주 일정하게 방출하도록 설계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주사 한 번으로 한 달 동안 매일 약을 먹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 사실 여러 회사가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노램프만의 뭔가 결정적인 차별점, 무기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약물 탑재율이에요. 약물 탑재율이요? 네, 기존에 상용화된 경쟁 제품이 미립구 안에 약물을 한 5% 정도 담을 수 있고요. 다른 경쟁사들도 10%를 넘기기 어려운데 이노램프는 무려 18%까지 담는 데 성공했습니다. 18%요. 5%나 10%에 비하면 거의 두세 배 높은 수치인데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이게 정말 중요한 숫자입니다. 사실 이 18%라는 수치가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보통 약물을 많이 넣으려고 하면 미립구 구조가 불안정해지거나 주사했을 때 약물이 한 번에 확 터져 나오는 초기 과다 방출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이걸 안정적으로 제어하면서 탑재율까지 높였다는 게 이노앰프 기술의 핵심 경쟁력인 거죠. 그러니까 욕심내서 내용물을 너무 꽉 채우면 포장지가 터져버릴 위험이 있는데 터지지 않게 튼튼한 포장 기술을 개발해서 남들보다 훨씬 많이 담는 데 성공했다. 이런 비유가 가능하겠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높은 탑재율이 환자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으로 이어져요. 어떤 혜택이죠? 약물을 많이 담을 수 있으니까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주사해야 하는 미립구의 총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죠. 주사량이 줄면 당연히 환자의 통증도 줄고 주사 바늘도 더 가늘게 만들 수 있고요. 환자의 삶의 질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기술적인 우위가 환자의 편의성으로 직결되는군요. 그런데 이런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실험실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그림의 떡이잖아요. 빅파마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량 생산 가능해? 이게 제일 궁금할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을 G2G 바이오가 아주 영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이미 한 번에 약 40만 바이알 분량의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는 20kg 배치 규모의 파일럿 공장을 구축하고 운영에 성공했거든요. 와, 40만 바이알이요? 서로 보여준 셈이에요. 우리 기술 좋아요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만들 수 있다는 생산 능력까지 스스로 증명한 거죠. 그러니까 비파마 입장에선 이 기술 좋은데 우리가 사가서 대량 생산하려면 또 몇 년 걸리는 거 아니야?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숫자로 보여준 셈이군요. 이야, 이건 정말 투자자들이 열광할 만한 포인트네요. 그렇죠. 사실 플랫폼 기술이라는 게 말이 그럴듯해도 실제 임상에서 증명 못하면 거의 허상에 가깝잖아요. 이노램프는 그 증명을 해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나온 건가요? 네. 바로 그 데이터가 기술적 신뢰의 근간이죠. 먼저 월 1회 투여하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GB5001회의 임상 1상 결과를 보시죠. 약물 투여 후에 최고 혈중 농도에 도달하는 시간, 즉 Tmax가 25일에서 44일로 나타났습니다. 25일에서 44일이요? 그 말은 주사를 맞고 거의 한 달이 다 되어서야 약물 농도가 정점에 이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약효가 한 달 내내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방출된다는 걸 완벽하게 구현해냈다는 뜻이네요. 와,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알츠하이머 환자분들은 매일 약을 챙겨 드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깜빡 잊으시거나 혹은 이미 드셨는데 또 드시는 경우도 많고요. 가족분들 부담도 엄청나죠. 그렇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병원에서 주사 맞는 걸로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이건 단순히 편일성을 넘어 치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또 다른 데이터도 있나요? 그럼요. 비마약성 수술 후 통증 치료제인 GB602도 아주 주목할 만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기존의 장기 지속형 통증 치료제들은 투여 후 30분 안에 최고 농도에 도달해서 효과는 빠르겠네요. 효과는 빠를지 몰라도 혈중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생기는 독성이나 부작용 위험이 컸습니다. 효과가 너무 강해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군요. 그렇죠. 그런데 GB602는 이 Tmax를 24시간으로 아주 길게 설계했습니다. 약물이 천천히 방출되면서 최고 농도에 도달하게 만든 거죠. 즉, 혈중 농도를 급격하게 높여서 생기는 독성 위험은 낮추면서도 전체적인 약물 노출량은 충분히 유지해서 진통 효과는 그대로 가져가는 아주 스마트한 설계를 한 겁니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두 잡았다는 걸 데이터로 입증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치료제에서는 한 달 지속성을, 통증 치료제에서는 안전한 방출 속도를 증명해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서로 다른 질환에서 모두 성공적인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건 이 이노램프라는 플랫폼이 어디에든 적용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졌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플랫폼 기술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특정 약물 하나가 아니라 이 기술만 있으면 다양한 약물을 장기 지속형으로 바꿀 수 있다는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거니까요. 자, 그럼 이 강력하고 검증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어디에 뛰어들어야 가장 큰 파급력을 낼 수 있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현재 제약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전쟁터, 바로 GLP-1 기반 비만 치료제 시장이죠. 모건 스탠리가 2030년에 이 시장 규모를 7,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0조 원에 육박할 거라고 전망했을 정도니까요. 100조? 지금 이 시장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일릴리의 마운자로가 양분하고 있죠. 두 약물 모두 엄청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줬지만 공통적으로 주 1회 주사 방식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시장의 경쟁은 단순히 누가 더 살을 많이 빼주냐의 싸움을 넘어서 누가 더 편리하게 더 드물게 투여할 수 있느냐의 싸움, 즉 장기 지속형 제형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G2G 바이오가 비장의 카드를 꺼내든 거군요. GB7001, 월 1회 투여 비만 치료제 말이죠. 맞습니다. 기존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게임 체인저였던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을 이노램프 기술과 결합해서 주 1회 패러다임을 월 1회로 바꾸려는 시도. 이거 정말 대담한데요. 대담하지만 충분히 승산이 있는 도전입니다. 주 1회에서 월 1회로의 변화. 이게 단순히 주사를 3번 덜 맞는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런가요? 네. 한 달에 한 번만 신경 쓰면 된다는 건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거든요.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편의성을 제공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매주 금요일엔 주사 맞아야지 하고 기억하는 거랑
매월 1일에 맞고 그냥 잊어버리자는 건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단순한 계획 단계가 아니에요. 이미 미국 당뇨학회 ADA에서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약물이 28일간 초기 과다 방출 없이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력을 제대로 인정받았습니다. 빅파마들이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데이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춰지는 것 같네요. 오늘 주가 급등 현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상황은 세 가지 핵심 동력이 완벽한 타이밍에 맞물리면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JPMHC 탐가와 빅파마의 공장 실사라는 구체적이고 임박한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 네. 그리고 둘째, 알츠하이머와 통증 치료제 임상 데이터로 증명된 이노램 플랫폼의 기술적 신뢰성. 이건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라 팩트 기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조 원대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패러다임이 편의성으로 넘어가는 거대한 흐름에 정확히 부합하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와의 일치.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오늘 같은 강력한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내일 1월 9일에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애널리스트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변동성을 각오해야 합니다. JPMHC와 관련해서 어떤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는지 혹은 단순한 루머에도 주가는 계속 위아래로 흔들릴 겁니다. 내일 또 20% 오른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군요. 그럼요. 그래서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뭘까요? 내일의 주가 등락이 아니라 컨퍼런스 기간 동안 실질적인 기술 협력 논의가 얼마나 진전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연내 예정된 그 빅파마의 공장 실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서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으로 이어지는지, 바로 그 여부입니다. 아,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은 소음이고 실질적인 계약 체결이 신호다? 바로 그겁니다. 만약 수조 원대의 기술 이전 계약이 실제로 성사된다면 그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이 기업의 가치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해야 하는 사건이 되는 거니까요. 그때는 지금의 주가 수준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G2G 바이오의 주가 급등은 막연한 투기성 급등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명확한 시장 트렌드를 기반으로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재평가되는 과정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편의성이라는 가치를 기술적으로 극대화했을 때 어떻게 기존 시장의 절대 강자를 위협하고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월 1회 주사가 비만 치료의 새로운 표준이 된다면 이러한 편의성의 혁신이 앞으로 당뇨, 치매를 넘어 우리가 앓고 있는 다른 만성질환들을 관리하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약의 효과만큼이나 약의 형태가 중요해지는 미래의 제약산업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